지금부터 제37차 중앙집행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노동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여 경례. 바로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민영.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만 권한대행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 중시위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시기인데 잘 좀 부탁드린다면서 제가 한번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날 우리 대대 끝나고 우리 임원들이 공백을 잘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들 지금 임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복더위도 이제 다 가고 저희들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산적행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부 개정부터 해야 될 일들을 저희들이 맡은 바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번에 산별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산별 대표자님들한테 많은 것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지역 의장님들한테는 일정 부분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대 끝나고 우리 화학노련에서 정말 우리 김동명 위원장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해산업 마무리를 86일간의 이 파업 부분을 잘 마무리했고요. 특히 이 금융총파 우리 김문호 위원장이 안 계시는데 금융총파 부분들도 일정 부분 큰 성과를 내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부 장관 면담을 했고요. 경총회장을 면담을 해서 지금 우리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부 장관 면담 때 타임오프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쟁 중인 조직은 우리 조영실 위원장 계십니다만은 특히 외기노련 2년간 임금 동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한미군 상대로 해서 지금 투쟁을 가열차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늦게 오셨습니다만 우리 정정노조 우리 김주혁 위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지금 열심히 투쟁을 하고 21일 날 집회 준비도 가열차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기노련 또 우리 한국전력 금융 또 우리 화학노련 우리 김동민 위원장도 고생하셨거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자성어로 각자 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뿔을 가진 동물들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그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항상 서로 보완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노총이 정말 조직적 단결과 화합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9월 20일 날 오늘 일정이 잡혀지면은 정말 권한 대행으로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면위원장님들 또 우리 지역의장님들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장께서 성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적인 50분입니다. 참석을 41분이 하셔가지고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6차 중앙집행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이거 막 일불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36차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안건 임시선거인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시선거인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의결 주문사항입니다. 한국노총 임원선거관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니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 공고일 7일 전까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관리를 구성한다. 규정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회원조합 대표자에 의해서 추천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규정 제5조 대표위원 및 간사 대표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우리 규약상 대표위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표위원 및 간사를 두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지명한다. 규정 제8조 임기와 결혼 보충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선거 후 7일까지로 하되 제44조 2항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를 처리할 때까지 연장된다. 규정 제10조 위원 사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입후보하고자 하나 소속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입후보할 때는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조사항으로 지난 1월 24일 작년 1월 24일 정기선거인대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참고로 해왔습니다. 최봉홍 위원장님, 최도환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양부 위원장님, 이광주 위원장님, 김현중 위원장님이 지난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으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들 과거에 잘 해가지고 오셨죠. 근데 우리 최봉 위원장께서 국회로 가시는 바람에 한 분이 지금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선거관리위원들은 회원조합 대표자에 의해서 이 법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대된 회의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이 경험을 하신 우리 최도환 위원장님, 이양부 위원장님, 이광주 위원장님, 김현중 위원장님 네 분이 좀 해주시고 한 번만 좀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예. 저는 이거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아, 우리 김현중 위원장님 바쁘셔가지고 저도 정중하게 새로 선출하죠. 그러면은 새로 선출을 하는데 이 부분들도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뽑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이광주 위원장님 한번 좀 수고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 저는 좀 바빠갖고. 다 바쁘죠. 다른 분이 정도 희망을 좀. 선관위원들도 따지면 봉사와 이 희생입니다. 헌신하는 건데 조금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예,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외기 조영철 위원장님. 여기 시도적 본부의장에서요 정근서 우리 의장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죠. 맨날 뭐 상별 대표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할 때는 또 우리 시도적 본부의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근서 충남 지역 본부의장을 추천합니다. 우리 정근서 사별위원장 3사람 하고요. 예. 시도본부장님 2분 이렇게 해서 5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힘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 회의 참석하시는 것도 그렇고. 서로 다니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러시면은 우리 조영철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광주 위원장님 또 우리 이학구 위원장님 좀 해주시죠. 제가 요즘 바빠갖고 출장이 많이 되거든요. 저 해외 출장. 해외 출장. 그럼 우리 정건서 의장님. 정도 없이 그랬잖아요. 저기 사립대 위원장님 추천합니다. 아, 우리 사립대 위원장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시도지역 의장 중에서 울산에 우리 이준희 의장 추천합니다. 울산서 의장 두 분 하라 그러니까 정근서 의장하고 울산에 이준희 의장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 회의가요 계속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울산서 지금 밥에서 뭘로 아니 다음에 할게요. 의장님이 하세요. 아니 그럼 바쁘면 그 우리 서울의 박대수 의장이 하시지. 저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시도 의장 중에서 두 분 하셔야 되지 뭐. 박대수 의장님을 정근서 의장님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바쁘면 우리 저 대구 저 신의장이 없어. 대구에서 서울 오기는 좋잖아. 하도 많고. 우리 신동진 우리 대구의장. 아니 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지방 출장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죠. 회의 수당은 안 나갑니다. 저 관광에 그 우리 서진수 위원장 추천합니다. 이인상 위원장님. 이인상 위원장님. 아 우리 이인상 위원장님 사양하시고. 네, 지금까지 대선 이강주 위원장님하고 우리 조영철 위원장님, 유이봉 위원장님 세 분이고요. 지역 의장님 우리 정근서 의장님입니다. 한 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아 신동진 의장님요? 아 본인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임시 선거인대 선거할 이유는 우리 이강주 위원장님, 조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유희봉 위원장님, 3위원장 세 분이고요. 지역 의장님 중에서는 정근서 의장님하고 신동진 의장님 이렇게 5분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 5조의 대표위원도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 선관위원님들이 모여서 대표위원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시 선거인대 선거관리위원으로는 이강주 출판위원장님, 조영철 외기위원장님, 유이봉 사립대 위원장님, 정근서 충남지역의장님, 신동진 대구의장님에서 5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의안건 2호로 넘어가시죠. 임시선거인대 일정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페이지입니다. 임시선거인대 일정 확정의 글입니다. 외길 주문사항입니다. 2012년 한국노총 임시선거인대회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규약에 의하여 대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선거인대 일정을 심의 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대 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명칭은 2012년 한국노총 임시선거인대회입니다. 대회 일시 및 장소입니다. 2012년 9월 20일 2시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겠습니다. 안건은 임원 보궐선거입니다. 우리 규약상 위원장 선출은 한 조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사무총장, 런닝메이트로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사무총장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3거 관련 규약입니다. 규약 제26조의 4 임시선거인대 임시선거인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되 제1, 2호 1호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고 2호는 선거인 3분의 1이 위원장 해임을 요구한 경우가 1, 2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재선거 또는 위원장이 거리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가 지금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선거인대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입니다. 임시선거인대 일정 및 선거인 배정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선거인대 일정표입니다. 오늘 37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일 및 소지 공고일이 확정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선관위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회의인데 선관위 회의는 수시로 월요일부터 해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 선출은 1차 회의 때 개최하도록
대표위원과 간사를 호선하고 지명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진행에 관련된 세부 일정들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임시선거인데 소집 공고를 8월 23일 날 소집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집 공고는 위원장 권한 대행이 하는 걸로 규약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후보 등록입니다. 입후보 등록 공고는 규약상 선거인대 소집 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입후보자 등록 공고와 선거인대 소집 공고가 같이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집 공고가 되면 바로 등록을 5일 이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명단 접수인데요. 규약상 이게 규약 제26조 3에 보면 소집 공고일 다음 날까지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약상 이날까지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인으로 불인정하도록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24일까지는 반드시 선거인 명부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자격심사위원도 마찬가지로 24일까지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후보자 확정 공고는 소집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이기 때문에 8월 27일 월요일 날 확정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끝내고 하자가 없으면 8월 27일 중으로 소집 입후보자 확정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격심사위원회 개최를 8월 28일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된 선거인 명단을 규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선별 대의원대에서 선출되었는지 또 그 명단이 후보 대의원과 정대의원 명단이 선별의 대의원대에서 제출된 명단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선거인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명단을 선관위에다가 교부를 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명단을 선관위에서 후보자에게 교부하도록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후보자 명단을 확정될 때까지는 후보 진영에서는 그 전에 후보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연설의 개최인데요. 지금 규약 규정상, 선거관리 규정상 각 시도 지역본부별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 지역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본부별로 돌면서 합동연설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회의를 해서 가까운 지역들은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을 하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투표 전일인 9월 1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교체 문제인데요. 확정된 선거인을 불가피하게 교체하게 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규약 제26조에 의해서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선관위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예비선거인, 후보 선거인 중에서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운동이 끝나고 나면 9월 20일 2시에 잠실실내시립관에서 임원선거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임시선거인대 선거인 배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선거인대에는 정선거인대에 참가한 작년 1월 24일 날 참가한 선거인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각 산별별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대의원을 산별 임시대의원대에서 선출해서 확정할 경우에는 그 선거인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선거인 총수가 의무금 납부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배정 선거인 수가 2,773명입니다.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규약 개정에 따라서 공기업 몇 명이 선거인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65명을 배정을 받아서 총 선거인 수가 2,773명입니다. 거기에 359명의 이성 할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배정 선거인 수고 28일 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거인 수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인데 요거는 그 각 산별에서 노총에 제출하는 선거인 명부 양식입니다. 여기에 기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각 산별별로 노총에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이미 2주일 전에 한 3주일 정도 돼서 전에 이미 예정되는 9월 20일 정도에 선거가 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해서 공문을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 확인들을 했고요. 그래서 임시대의원대가 열리는 조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선거 일정표를 오늘 확정이 되면 바로 각 산별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산별에서는 실무자들이 이 명부 제출과 기간에 응답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시 선거인대 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사안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없습니까? 오늘 중지비를 개최해서 확정을 하고 나면은 중요한 일정이 그렇습니다. 소집 공고는 8월 23일 날 공고를 하고 27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격심사위원회, 선거인 명부, 그다음 합동연설회 등을 거쳐서 9월 20일 날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노총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도록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설명한 대로 9월 20일 날 임시선거에 대해서 노총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정으로 보고드린 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토의 사항인데요. 일전에 우리 지역 의장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3일 대표자 회의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 이종대 위원장에 대한 상임 고문 위촉하고 처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일부 3일 위원장들이 오늘 중지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약상으로는 상임 고문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고 나머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자님들, 중지위원님들 메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선이 뭡니까? 여기 사무실을 제공을 제공을 좀 하도록 해주세요. 사무실을 좀 제공해 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대로 좀 최고위원으로 저쪽에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총의 사무실을 좀 내고 최고위원 특히 노동부 개정이라든지 우리 해남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들어서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을 우리 전임 위원장님을 그렇게 예우하는 것에 대한 방 같은 건 얘기하는데 그의 상식선이 뭔지 확실하게 얘기해서 중직들한테 예산이 있습니까? 대의원대에서 받은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그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기 되는 아니 시도본부장들이 우리 상임 고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임 고문은 지금 한 분이죠. 나머지 저희들 전임 노총위원장 주신 분들은 상임 지도위원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놓고 저희들이 한 번씩 나름대로 어려운 해난 생기면 논의하는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아니 상임이요 비상임이요? 우리 지도위원도 상임 지도위원 계세요? 상임 표에는 상임 지도위원을 하는데 저희들 여기 상임이라고 상주는 안 합니다. 해야 상임이고 상주는 하지 않는 그냥 명칭만 지도위원. 비상임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지도위원도 다 비상임이고 그러면 고문은 지금 안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용덕 위원장님을 고문으로 하셨어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저기 위원님, 예.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일이 있다면요. 이 자리에서 그냥 투명하게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지위원들의 의견을 물으셔서 하시죠. 자꾸 이걸 막
뭐 제대로 얘기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오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뭐든지 좀 투명하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면 어차피 나중에 다 나오는 일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것이 노총 집행부의 어떤 권한 사항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 김동관 위원장 권한대행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얘기를 해주시고 의견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확실히 해주세요. 사무실은 몇 층에 몇 평 정도 되고, 뭐 대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제대로 얘기해야지. 상식선에서 온다 그러면 상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근데 일정 부분이 뭐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없으니까요. 지금 사무실은 지금 8층의 사무실을 내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차량하고 우리 기사분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차량하고 기사하고 활동비하고 하면 한 6, 700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무총국 지금 동지들 계시지만 우리 노총이 돈이 없어서 사무총국 직원들 월급을 지금 안 올려준 지가 지금 한 4, 5년 됐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노총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총국 직원들 월급을 지금 물가인상률이 얼마인데 지금 사무총국 직원들 임금 동결을 계속하는 집행부가 지금 위원장님이 최고위원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한 달에 그만큼 지원을 해준다는 게 투명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으면은 그게 어디 앞뒤가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총이 그렇다고 하지만 사무총국 직원들 월급 동결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노총이 월급을 9% 이상 인상하자고 맨날 외치면서 사무총국 직원들은 매년 동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고 지금 최고위원으로 가신 동지들 이용덕 위원장에 대해서는 차량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까지 제공하고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는 노총이 아무리 돈을 조합비를 투명하게 써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집행부한테 맡기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사무총국도 이전에 지금 집행부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산별 대표자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선 이용덕 위원장 그거 지원해 주려면 사무총국 직원들 월급부터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그 돈 같으면 사무총국 월급을 단 1,000원이라도 올려주고 일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몇 년 동안 사무총국 월급들 동결해놓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은 백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회의가 굉장히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급하니까 이제 전 노총위원장님의 문제를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보름 전만 해도요. 어떻게 말씀들을 하셨냐면은 이용덕 위원장님이 용퇴를 하시면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이냐, 어떤 예우를 갖춰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잘해줘야 된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고한 예우를 갖춰줘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니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우리끼리 어떤 약속 아니었습니까? 무언에 전임 위원장님이 그만두시면 우리는 확실하게 이유를 갖춰주자 했던 게 여기 계시던 분들 말씀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너무 과하다. 직원들 급여가 어떻다. 그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주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우리 이신원 의장님 말씀. 저 자동차위원장 말씀하시죠. 예, 방금
뭐 이거 뭐라 해도 아마 정리라 그러면은 좀 어폐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방금 우리 식품 백영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때까지 한국노총이 뭔가가 상식을 벗어나서 현장과 조직으로부터 이탈된 길로 자꾸 간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아마 이용덕 위원장이 그러한 핸디캡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금 돌이켜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용덕 위원장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여기에는 전부 다 조직의 대표자입니다. 조직은 조직 간에 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조직의 ABC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서면이 되었던 구두상이 되었던 그래서 돌이켜본다면 자 지난번에 물론 일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시도의장단들 거의 다 또 산별대표자 상당수가 여기에서 3+3을 선출을 했습니다.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 3+3이 또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결과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노총이 특히 이용덕 집행부가 뭔가가 현장과 자꾸 괴리되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총이 더 이상 망가지는 모습을 외부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부 다가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덕 위원장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것은 분명히 개별적으로 또 그새 기회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대의원 대회 때도 임시 대의원 대회 때도 그 결의가 나왔었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1.1핵도 틀리는 것 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장께서 용태를 내가 하면은 최소한의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최고위원 가게 해달라. 결의해줄게. 민주통합당 정책 유지해달라. 그거 해드릴게. 그리고 또 실제로 조직을 벗어나서 민주통합당이고 통합민주당 어디 가봐야 그거는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노총의 지도위원이든 뭐든 명칭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그거 당연히 해야죠. 하고 그러면은 방도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나 조직의 개입은 안 된다. 조직의 개입은 안 되고 방은 왔다 갔다 왜하다가 잠시 휴식이라 취할 수 있는 방 하나 해줄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차값이라도 안 들겠나? 그거는 최소한 경비로 우리가 지급하도록 해줄게. 요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자동차위원장 직을 걸고 이렇게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기사는 차량 차자와 기사 기자도 그건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하시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이용덕 위원장과의 조직 간의 구두상의 약속에는 분명히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여기서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3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해놔놓고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직이 실린 거 아니죠.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용태를 했든 어쨌든 그거는 차후입니다. 노동조합의 최고의 결의기구인데 최고의 대표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그때 다루고 지금 다루는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차량과 기사의 부분은 분명히 입덧번긋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분명히 밝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직 간에 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노총이 정말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되는 또 그래서 서로가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분으로서 노총의 이상과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를 더 이상은 금해서 안 된다 하는 중지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직과 조직의 약속을 해놔놓고 지금 아이락하는 것은 저는 이 이후에 이용덕 위원장하고 전화도 한 적 없습니다. 하늘의 명세가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산별 대표자 간담회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조직과 조직 간에 한 이야기는 약속을 지켜서 전화 한 통 한 외에는 나는 전화 한 통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직끼리 한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그 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주기차게 주장을 한 것은 어느 특정 정당에 매몰되지 마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이때까지 특정 정당에 너무나 매몰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발단도 원인 제공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어떤 경우든 간에 양당을 다 지쳐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민주통합당의 한국노총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 조직인으로서 이야기입니다. 예. 그 앞의 부분은 거론을 좀 안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신의를 저버리는 아주 그 모순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차량과 기사의 부분은 분명히 일주일 말 한마디 꺼낸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든지 그건 뭐 조직에서 알아서 하셔야 되죠. 이사입니다. 예, 우리 이신 원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별위원장님 세 분과 시도본부장님들 세 분, 여섯 분들 참 악역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 약속된 사항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용덕 위원장님으로서도 어려운 그런 용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은 해드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김재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한 대로 해주시고 약속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하고 다시 좀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튼 세 분, 여섯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속은 지켜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안이 공개적으로 다루기는 참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진행되면서 아까 우리 김문혜 위원장 말씀대로 또 다른 또 후유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만재 우리 위원장님. 일단은 뭐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됐든 간에 이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좀 수립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언제까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나 향후 이게 이제 새로운 관례가 만들어지는데 향후에 그 노총 위원장을 지냈던 분들에 대한 정관 예우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까지 고민이 돼야지. 지금 중간에 이 사퇴했던 부분들은 뭐 이남순 위원장, 전 위원장님하고 이용덕 위원장님도 국회를 갔을 때 이 잠깐 공백 기간 뭐 이렇게 박영상 위원장님도 그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노총위 위원장을 거쳐가신 분들한테 다 이런 것을 적응해 줄 건지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약속이라고 좀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 3+3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중집에서 정확히 3+3 뭐 대표성 이거 거론한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이용덕 위원장하고 교섭을 하면서 아니 뭐 협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대표성을 띄고 말씀하셨다 라는 것이 우리 어떤 논의에서 결정된 게 사실이 있는 건지 이분들이 정말 그런 역할에 대한 것을 우리 회의 기구에서 논의되지 않고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걸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산별대표자 회의 한 번도 참석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간담회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간담회는 간담회입니다. 회의 기구에서 언제 이런 것들이 결정났는지 정확히 좀 해주셔야지. 누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대표 3+3이 뭐하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지, 어느 기구에서 결정난 거 밝혀놓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 얘기했다고 해서 다 인정해라. 그래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기구에서 논의된 게 있으면 저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김만재 위원장님 얘기를 하냐고. 예,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조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특히 또 우리 용두 위원장께서 용퇴를 한 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서 잡고 있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걸 결정하면은 조직인은 다 결정에 수긍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공식적인 논의 기구에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거냐. 제가 이것은 사퇴 난 이후에부터가 아니라 사퇴되기 이전부터 이 대표성 항구들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마치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 보고 얘기한 걸 가지고 우리는 나머지 시도본부 의장들이나 아니면 그 산별 대표자들이 이걸 인정하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여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건 좋은데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쭉 이어져야지. 지금 몇시 방편으로다가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또 다른 문제에 또 봉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기 뭐 김만재 위원장님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좀 듣기가 불편해가지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만재 위원장님 참석하는 회의는 회합이고 정상적인 회의고 본인이 참석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들어봐요. 그 당시에 3+3 만들 적에 저 시도본부장님 14분 참석하셨고 산별위원장 20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만재 위원장 참석 안 하셨잖아요. 거기서 논의를 한 겁니다. 김만재 위원장님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서 노총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총위원장하고 이용주 위원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자 해서 뽑게 된 거예요.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한 것이고, 또 이용두 위원장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왜 전노총 위원장들 문제까지 거론합니까? 여기서 아니죠. 그거는 기준점. 이거는 지금 이용두 문제 하나에서만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인 위원장. 자, 우리 김만재 위원장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겁니다. 지난번 그 중집회의 때에 영도 위원장께서 사퇴 면을 하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이야기하면 대화가 생산성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누구 한 사람 알았고, 그때 중집에서 그때 김영철 참석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중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3+3이 5월달 이후에 뭐 좀 가동이 됐던 것 같고 대화도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우리 중앙집행위원회나 산별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된 건 없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간담회를 몇 차례 열고, 간담회 자체가 회의 기능이 없다는 얘기, 위원회 자체가 대표성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대표성 확보할 것 같으면 우리 회의의 절차나 과정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지, 간담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한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해달라 다 얘기됐다. 제가 간담회 때 연락 받았지만 참석 안 했어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했다고 해서 다 인정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정확한 기구에서 모든 것이 논의되고 결정돼야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전 위원장님들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어떤 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관행이나 이 절차나 앞으로 진행될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분들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영일 위원장님도 오해를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한 분 문제만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이 기준도 없이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만들려면 만들자 이거죠. 간담회에서 하지 말고. 그 회의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원인 무효다, 원인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회의가 계속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3이 어떻게 됐고 그건 지나간 과정이었고 회의 결과였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돌이켜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앞에 말씀하신 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3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관한 사항이나 돈이 든 금액이 더 투입되는 돈에서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3+3에서 주어진 권한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용득 위원장님께서 사퇴하는 어떤 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모두들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투입되는 차량이나 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하지 않나 하는 과한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도본부 의장들이 이렇게 상식선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최고위원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용득 위원장님 보내드렸고 우리가 또 상임 고문이라고 또 그래서 얘기해서 예우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예우이지 거기에 대해 있는 게서 추가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하는 예우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다수가 그랬고 뭐 이준희 위원장님 뭐 우리 이제 전문위원들 대한 얘기 임금 인상 이런 얘기는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게 대의원 대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어떤 예산으로 그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과도한 돈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권한대행께서 끌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만 더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가신 분이 한국노총에서 차량이나 기사를 대주고 그게 거의 경비까지 거의 대준다 그러면 정당인인데 한국노총에서 지원을 해주는 결과가 되니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용득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해준다 그래도 오히려 이용득 위원장님한테 누가 되는 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입니다. 사실은 뭐 이 권한 대행이 꺼내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강원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최고위원이라는 게 당에서 사실은 방도 없습니다. 방도 없고 당에서 지원되는 것은 단위든도 사실은 없는 직위가 사실은 최고위원이라고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 김웅 위원장도 최고위원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그 뭐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 거기서 해촉되고 나면은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결론을 좀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의견이 있습니다. 부장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이용득 그 전 위원장에 대한 예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좀 집행부에 좀 유감이 있습니다. 이 왜 유감이냐면요. 기존에 우리 노총의 조직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얘기였던 비공식적인 얘기였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지비는 뭐 가급적 저희들이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당분간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했다면은 저는 이용득 위원장을 이 최고위원으로 가 있지만 지금 얘기되는 게 뭐 상임고문으로 모시고 이 부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으로서 예우도 있지만 우리가 상임고문으로서 예우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꼭 그분의 정치활동을 떠나서 노총의 상임고문으로서 예우인데 상임고문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을 해주고 활동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기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김만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공식회에서 최소한 저는 집행부에서
자, 사무실, 활동비, 차량, 기사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금액은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정도 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우리 중집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고 동의가 되면 하고 과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걸릴 거 걸르고 이래야 됐었는데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던져가지고 다 각자 추상적인 얘기하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지금 전혀 모르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집행부답게 상임 고문으로서 예우를 사무실 활동비, 차량, 기사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의견을 묻고 집행부 의견은 이렇다. 중집위원들은 의견은 어떠신지 과한 부분이 있으면 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정돈하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뭐 10년 내주는 건지 권한된 기간 동안 내주는 건지 아니면 이용득 위원장 원래 임기까지는 해주시는 건지 이게 전혀 불통합니다. 다요. 그러니까 다들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주는 건지 어떤 부분에 해줄 건지 의견을 제출하시고 의견을 주시고 집행부의 권한이라서 권한대로 처리하겠다면 하시고 아니면 중집위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면 입장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의견을 물어서 그 중에서 되는 거 되고 안 되는 거 안 되고 이렇게 좀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도 잠깐만요. 예. 지금 뭐 여기 선배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다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용덕 위원장님이 지금 60년 만에 처음 이루는 일이고요. 중간에 사퇴하게 만든 그것도 또 그 정치에 그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최고위원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또 조합 또 우리 같이 있는 민주노총이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이용덕 위원장을 두 번 죽여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3.3이 됐건 어쨌든 결의된 그 내용에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버스 타고 다닙니까? 우리가 차량 주고 뭐 주고 이런 것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줘야만이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나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저희한테 또 다시 침을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아까 우리 김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언제까지냐 아니면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냐 언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나온 얘기보다도 저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분이 최고위로서 정말 멋있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문호 위원장에 답변을 좀 하려고 좀 방금 나갔는데 저희들 뭐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기타 토의 안건보다는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우리 또 실제 이용덕 위원장 입장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성난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타 토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기타 토의에서 전번에 간담회 때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화합과 단계를 위해서 오늘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이 부분들 과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상시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사실은 기타 토의 안건으로 좀 떠진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개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안건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부분들 저도 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공개된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까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최소한 예, 우리 이종원 선생님 먼저 하시고. 지혜 얻기가 참 힘듭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누구의 말씀을 반박하고 대립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선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의장 협의회라고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실지 몰라도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12 총선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의 행보에 따라서 또는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노총 의장 협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을 몇 달 지나면서 정말 우리 의장들이 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협의해서 6월 18일 날 제주도에서 아시다시피 1박 2일 워크숍 하면서 우리 정말 어렵지만 우리 영덕 위원장님이 용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결의서를 전달해드리고 그 후에 전혀 조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7월 10일 날 제가 협의회 회장 입장과 사무총장 입장으로 우리 한광호 총장님하고 이용득 위원장님 뵀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예의를 갖추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면전에서 모두를 위해서 용퇴해 줄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 2, 3일 사이에 엄청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 협의회가 회장했다는 것을 떠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용득 위원장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의장들이 의장협의회가 이거 미친 짓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3이 도저히 타 산별 위원장님들은 지금 모르시는 걸로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의장협의회나 의장들은 우리 산별에 함께 했던 분들을 믿고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비공식이고 공식이고 이런 말씀 따져서 우리끼리의 이전통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왜 했을까? 라는 정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약속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당시에 계셨던 분들하고 앞에도 말씀 나오신 대로 정말 그러한 조직을 위해서 용퇴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서재도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66년 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용퇴라는 또 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만 약속을 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지켜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 기사나 차량 문제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장들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춰서 의견이 좀 다른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직무대행께서 산별 대표자들께는 어느 정도 원질이 간담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과정들을 모두 어쨌든 전체가 아니든 산별 대표자들과 의장들과 함께 해왔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산별 대표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 이미 사전에 얘기가 된 겁니다. 저 또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시초문인 거죠. 이렇게 지금 새로운 집행부도 구성되지 아니했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 의장들을 소외시킨다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져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뭐 지역 의장님들을 소외하고 내용들을 소통하는데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할 그런 과정이 올 줄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네, 의장님. 예, 우리 박병만 의장님. 자꾸 이렇게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전임 이용대 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용퇴를 하신 마당에 우리 항무청이 뭐 여러 가지 나죽한 문제가 많지만 이제 화합 차원에서 잘해가자고 있는 마당에 이제 지금 의제가 우리 전임 이용대 위원장이 처음 문제에 대해서 그 안건 아닙니까? 예. 굳이 자꾸 지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또 우리 황홍노총
노총으로서는 조합원들이 정말 자존심을 상하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너무나 많지만 다 일일이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단지 이용덕 위원장이 개인의 이익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들고 최고위원이 되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노총이 어느 한쪽 정당을 올인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노조법 타개를 위해서 그만큼 싸워왔는데 믿고 있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가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민주통합당에 우리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어느 누구 다 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참 수다치고 됐는데, 그러나 그런 거 다 제해놓고 이제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역할을 하고자 최고위원을 가지려고 아마 마음을 먹고 우리 노총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용단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왕에 가시는 길에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노총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조직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발언하신 우리 서재수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노총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전쟁에서 바라보고 있는 조합원들이 그나마 노총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지금 무슨 사무처 직원 임금 등을 다 알고 어려운 사항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상인 고문에 대한 처우 문제, 그건 좀 오버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그리고 이게 무슨 장래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선 끝나면 그런 문제도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우를 해주시고 최소 일할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노조 후배들이 할 일이라고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아무것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요한 건 다 끝났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신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상무 대표자분들이나 지역 본부장들 보다 크게 폭넓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흔쾌히 집행부에 이름해 주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중회장 말씀하시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지금 이게 이용덕 위원장님 대우를 해주지 말자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지금 권한대행께서 전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 지원 비용이 얼마고 얼마를 지원하고 이거는 회계가 어디서 나오고 정확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비공개를 할 것 같으면은 이미 지금 동영상 다 나갔는데, 이용덕 위원장도 떳떳하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떳떳하게 우리가 100만 조합원들한테 떳떳하게 이용덕 위원장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동영상을 나가면 이미 이게 이용덕 위원장이 떳떳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회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러 분들 말씀 계셨지만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오늘 기간을 언제까지 할 건지, 금액이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예, 다음에 좀 알겠습니다. 다음 중앙집행위원회 때 비공개를 하든 해서 내놓고 우리가 전체 100만 조합원들한테 떳떳하게 이용덕 위원장이 이렇게 예우하기로 했다, 중립에서 결정했다라고 해서 이용덕 위원장님이 뭘 할 수 있도록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끝내고요, 지원하자라고 하면은 이용덕 위원장도 떳떳하지 못하고 중립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다음 중립 때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결정을 지어야지.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저는 이용덕 위원장님도 떳떳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중집회 때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중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우리 울산 회장님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이 인터넷 이래 가지고 가는 분을 2번, 3번 데미지 입히는 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어떤 그러면 오늘 정 거론하면은 다음 어떤 기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하도록, 그래갖고 오늘 마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부 뭐 뜻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문호 위원장 말씀한 데 내가 답변한 내용하고 우리 이준희 여장이 질의한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공개하는 안건으로 채택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기타 토의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죠. 상임고문이 요청하는 거는 오늘 동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추후 내용 또 기간 이 부분들은 향후 회의 때 내용을 상세히 뽑아서 보고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많은 고언들 충고를 듣고 9월 20일까지 아무 탈 없이 일정을 잘 소화하도록 우리 임원들 우리 한강호 총장님, 우리 유영철 우리 부위원장님 또 이병규 부위원장님 집행부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고사성을 쓰는 거 아닙니다만은 각자 묻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 가지면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면 또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산별대표장님들, 지역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사심없이 집행부 9월 20일까지 선거 잘 되도록 최선을 또 다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 가지고 나름대로 또 생소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해난 문제들은 순간순간 다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우리 금속에서 카이가 오늘 3,000명이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총에서 같이 결합을 또 하는데 특히 또 우리 지금 우리 연합의 우리 이대규 위원장님도 소속 조직하고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서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노총에서 잘 지도해서 별 문제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2층 황성 한우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